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마치 국민의힘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말라는 듯한 결정을 내려서 야당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한국경제신문이 의뢰해 PMI가 시행해온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31일 사실상 발표를 못하게 중단시켰습니다. 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를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PMI에 의뢰해서 실시해온 여론조사는 기존 전화 면접이나 ARS 조사와는 달리 모바일 웹 여론조사로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는 방식입니다. 응답률이 무려 50%를 넘나들었습니다. 기존 전화 면접 또는 ARS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5%에서 많아도 15%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PMI 조사는 엄청난 응답률로 정확도가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사 방식에 대해 일각에서는 추후 여론조사 업계에서 모바일 웹 조사 방식을 많이 쓰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PMI가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 그러니까 응답자 전화번호 및 거주하는 행정동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자 조사 결과 공표는 위법이다, 이렇게 PMI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예정되어 있던 PMI 여론조사는 서울 강동갑, 경기 용인갑, 대전 동구, 강원 원주월, 경기 수원병, 인천 계양을 등입니다. 아마 PMI 여론조사가 그대로 진행됐다면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PMI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 시스템 ARS 등을 통한 기존 여론조사 방식과는 다르게 모바일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PMI 조사는 기존 방식보다 조사 방법이 간단하여 무당청의 설문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응답률이 높아집니다. 또 강성 지지층들만 답변하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이같이 달라진 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격전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용산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강태동 민주당 후보에 앞섰고, 서울 중성동갑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앞섰습니다. 또 경기 하남갑에서는 이용 국민의힘 후보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거센 항의에 나섰고, 심지어 한국경제 기자를 향해서 윤석열 같은 X가 대통령인 나라에 살고 싶나, 한심한 기레기, 이런 수십 통의 인격 모독성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심위 등 여론조사 유관기관에도 항의 전화가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좌파들은 조금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엄청난 결집으로 항의에 나서는 것입니다. 주요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여론조사의 적절성에 대한 여심위의 조사는 신속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조사 결과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심위는 한국경제신문이 의뢰해 PM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무려 12일간에 걸친 조사 끝에 공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PMI에서 실시한 일부 지역구의 조사 결과가 전화 면접이나 ARS로 이루어진 조사들과 다르게 국민의힘에 많이 유리하게 나오자 민주당 지지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던 것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기존 조사들과 만약에 PMI 조사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랬어도 과연 여심위가 조사에 제동을 걸었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당이 되어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정부기관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다시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서서 눈총을 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현실 정치에 개입할 경우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 같은 관례를 깨뜨리고 수시로 지금 선거운동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처럼 관례를 깨고 총선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놓고 총선 이후 자신에게 닥칠 사법 리스크,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진작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는 이재영 민주당 양산갑 후보와 함께 경남 양산 물검의 벚꽃길을 찾은 뒤
70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지, 무능, 무도의 산물을 언급했는데 세상 사람 모두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욕을 하는 한이 있어도 문재인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문재인이야말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무능하고 좌우분열의 정치를 했던 그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잠바 차림으로 부산 사상구를 찾아가서 배재정 민주당 후보와 낙동강 벚꽃길을 걸으며 유권자들을 만났고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총선에 뛰어들어서 윤석열 심판을 주장하고 나선 것인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진영을 나눠 편가르기를 한다. 이런 비난을 아마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감옥으로 가면 열심히 운동을 하겠다고 말해 도대체 제정신이 있냐 이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조국은 지금 자녀 입시 부정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아슬아슬하게 면했죠. 그러자 자숙은커녕 법정 문턱을 나서면서 정치적인 해법 운운하면서 정당을 창당해 출마했습니다. 그런 조국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잡담을 늘어놓았는데요. 김어준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정치인 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조국은 실형 2년이 그대로 유지될지 감형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감옥에서 몸을 열심히 만들겠다라고 했고 김어준은 옆에서 낄낄거리는 그야말로 몰상식한 짓거리들을 한 것입니다. 조국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야 조국, 교도소가 무슨 장난이냐? 놀이터냐? 명식이 법학자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정당을 창당해서 지지율이 지금 좀 올라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것입니다. 조국은 재판받고 정치하느라 못했던 독서와 건강관리를 하겠다. 못 읽었던 책을 읽고 팔굽혀 펴기하고 스쿼트하고 프랭크하고 이러면서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나와야 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몸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그럼 표는 왜 달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있어서 저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하기야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 바깥에 다니지도 못할 터인데 저러고 다니는 것을 보면 분명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감옥은 책 읽고 못 만드는 장소가 아니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온갖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조국이 총선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분명 국민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결단코 없어야 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감사합니다.